예,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선이 8일 남았습니다. 저는 민심 바닥이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저히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커지면서 해볼만 하다는 기세와 희망이 바닥 민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충청에서 시작된 북서풍과 영남에서 다소 늦게 불어오기 시작한 동남풍이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김문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탄핵 대선에서는 D-8일은 야구로 치면 7회 초입니다. 7회부터 진짜 승부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선 5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한국갤럽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6%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어느 시중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24%를 득표하여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5일 동안 8%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 앞둔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는 벌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9% 차이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들 사이에 해볼만 하다를 넘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남은 8일 동안 정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습니다. 유능하고 청렴한 김문수와 무능하고 거짓말 잘하는 이재명의 대결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소위 호텔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 HMM 부산 이전 공약, 일산대교 무료화 실패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과 거짓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비뚤어진 경제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북선 유령 상품 문제는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실패를 상징하는 실전 사례입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겸허하게 인정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뭐가 틀렸냐고 역정을 내면서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 등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토론에 나서지 못할 망정 기껏 짜낸 대응 방안이 고소고발 이틀막입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고발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막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 측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을 넘어 남에게 도둑질 누명까지 씌우는 꼴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과연 이 인물이 상식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이를 비판하며 역정내고 고발하는 입틀막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거북선화를 가져올 뿐 국민을 잘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만이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이재명 후보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쇼, 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정치인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며 정책을 남발했지만 최악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도 보수를 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을 고집하고 반도체법 중 52시간 이외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사심전을 가능케 하는 보건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곧바로 재판이 제기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김어준, 유수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3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야말로 민생과 법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한 표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보석드립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 그 민주당에서 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권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어떻게? 글쎄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좀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자세한 거는 우리 총괄 선대본부장에게 묻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과 대비되는 김문수라는 사람의 그런 아름다움과 상품성을 좀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은 곧 경제 성장이냐 경제 파탄이냐 또 착함과 나쁨 그리고 진실과 거짓 그리고 자유와 독재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이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표장에 나오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자신들의 후보가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초창기에는 한 열흘가량은 조금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데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는 우리 지지자들이 경선 과정에서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이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독재의 나라로 떨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범죄자를 독재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선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8일 남은 선거일까지 저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당 내부의 생각의 차이는 접어두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김문수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역전이 충분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물밑에서 좀 진전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글쎄, 하여튼 뭐 이준석 TV토를 보았듯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후보의 그런 정치 철학이나 소신, 정책에서 방향성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선전을 함으로써 중도 보수가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단일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필요성, 정치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김문수 후보의 그런 유능함, 청렴함을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을 매달거나 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그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같이 질문드리는데요. 최근에 뭐 TV토론이나 백별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그런 말들을 되짚어보면 그 당대표 하던 시절에 그리고 당대표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가른 그런 상처가 아직도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현 내지 사과 표명을 했고 당연히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해소가 된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그 공약제일 발표가 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 정책위 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공약지 PDF 파일 공지를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하게 될 공개를 그렇게 할 거고 공약집 인쇄 발간은 아마 지금 인쇄 사진을 보니까 한 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공개는 오늘 내일 중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네, 혹시 그 마무리할까요? 부정선거 의혹 불식을 위해서 좀 논의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부정선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 부분은 물론 뭐 그 과정에 우리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선관위 스스로 해소를 해야 된다. 국민적 구실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 그 부정선거론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고민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입니다. 저도 다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그 우선에서 인터뷰에서 그 중도표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론과 친윤국제 정치를 수혈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글쎄 그거는 뭐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당의 대다수 의원들께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 내부를 향한 메시지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이번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